어느 날 한 어머니가 충격을 받은 상태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눈은 부어 있었고 숨은 가쁘고 손은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분은 자신이 더 무서운 건지 더 상처받은 건지 아니면 실망한 건지조차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우연히 따라 이 방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무언가를 찾으려던 것도 아니고 그냥 혹시 필요한 게 있는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지 아니면 단지 잘 자라고 인사라도 하고 싶었을 뿐이었죠. 그런데 책상 서랍을 여는 순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걸 발견했어요. 다른 사람이라면 별거 아닐 수 있었겠지만 그녀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그게 뭔지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몇 초간 조용히 있다가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내 딸을 이렇게 키운 게 아닌데요. 그 순간 제 앞에 있는 건 단지 분노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상처받은 한 여성이었어요. 배신당했다고 느껴서 상처받은, 자신이 통제력을 잃었다고 느껴서 상처받은, 무엇보다도 자기 딸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몰랐다는 사실에 상처받은데, 그렇게 이 이야기는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발견한 게 무엇인지 말하기 전에 딸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이 상황을 잘못 다루었을 때 어떤 결과가 따라오는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왜 어떤 자녀는 가장 믿어야 할 사람에게조차 무언가를 숨기는 걸까? 그게 단순히 나쁜 짓을 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아이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실망시킬까봐 두렵고, 오해받을까봐 두렵고, 가장 깊은 마음 속에서는 그 사랑이 정말 무조건적인지 확신하지 못해서 두렵습니다. 청소년 시기에는 아이의 뇌가 격렬한 재조정을 겪습니다. 감정적으로 보면 그건 거의 지진과도 같은 과정이에요. 이 시기에는 자녀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부모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던 시기에서 벗어나 더 진짜 같은 나를 찾아가죠. 이건 아주 자연스럽고 꼭 필요한 일이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그 거리가 마치 배신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리고 이 성장의 움직임을 통제, 비난, 처벌로 받아들인다면 아이는 마음을 닫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도 멀어지게 돼요. 바로 이 지점에서 선의로 행동하던 많은 부모들이 실수를 하게 됩니다. 더 가까이 있으려고 더 많이 관여하고 더 강하게 요구하면 자녀를 보호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과도한 엄격함은 아이를 숨막히게 해요. 집이 감시의 공간이 되면 더 이상 그곳은 안식처가 아니라 자신을 감추는 법을 배워야 하는 곳이 됩니다. 늘 지적당하고 비교당하고 엄하게 처벌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더 나은 선택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더 잘 숨기는 법을 배워요. 거짓말을 더 확신 있게 하고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조용히 침묵하는 법을 배워요. 그리고 그 침묵은 평화가 아닙니다. 그건 거리감이에요. 실수조차 자유롭게 할 수 없고 도움을 요청할 자유도 없는 그런 고통입니다. 사실 성장은 공간 없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청소년은 탐색해야 하고 경계를 시험해 봐야 하며 때로는 넘어지기도 해야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엔 안내가 필요하죠. 하지만 강요는 아닙니다. 만약 부모가 모든 걸 통제하려 든다면 아이가 무엇을 입는지,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까지 일시적인 복종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더 귀중한 것을 잃게 됩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그리고 신뢰가 사라지면 대화도 함께 사라집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나는 부모야. 잘못했으면 바로잡아야지. 맞습니다. 바로잡아야 하죠. 하지만 바로잡는 것은 차갑게 벌 주는 게 아닙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실수에는 분명히 결과가 따릅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거절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실수를 할 때마다 고함을 치고 모욕적인 벌을 주고 문을 쾅 닫고 나간다면 그 아이는 결국 방 안에 틀어박히게 됩니다. 혹은 자기를 제대로 돌볼 줄 모르는 다른 누군가의 품에 기대게 되죠. 아마 여러분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집에서, 교회에서도 아주 엄격하게 자란 어떤 여자아이. 그러다 어느 순간 갑자기 세상 밖으로 나가 그동안 금지됐던 모든 걸 한꺼번에 경험하려고 했던 그 아이 말이죠. 이 이야기의 결말이 어땠는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실 거예요. 그럼 묻고 싶으실 겁니다. 그럼 내 아이가 나한테 뭔가를 숨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성격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아니면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녀를 세상에 그냥 맡겨둘 수도 없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쩌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반응하기 전에 먼저 숨을 고르는 것. 무언가 충격적인 일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보호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보호는 종종 꾸짖음이라는 형태로 드러나죠. 하지만 실수한 자녀는 이미 마음속에서 갈등하고 있어요. 그때 부모가 그 갈등보다 더 큰 소리로 소리친다면 아이의 마음은 다칩니다. 그렇게 되면 부모는 정말로 중요한 감정적인 연결을 잃게 돼요. 아이에게 진짜로 필요한 건 실수를 했을 때조차도 따뜻하게 단호한 존재입니다. 그 실수 때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걸 눈빛 하나로 말해주는 사람. 네가 잘못한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너의 전부는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사람. 수치심 없이 후회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사람. 이건 실수를 덮어주는 게 아닙니다. 이미 무너진 아이 위에 다시 밟고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정직할 수 있다고 느끼는 아이는 언젠가는 다시 부모 곁으로 돌아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 여전히 한계를 시험하려 들 수도 있지만 그 아이는 집이 어딘지 알게 됩니다. 세상이 너무 가혹하게 다가올 때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 알게 되죠. 하지만 만약 아이가 배운 게 자기 집에서조차 연약함이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거라면 그 아이는 점점 침묵하게 되고 다치게 됩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어도 이젠 더 이상 함께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낯선 사람과 나란히 살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 자녀를 대하는 올바른 방식은 한계가 없는 방임도 감정 없는 통제도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함께 있는 상태에서 분명한 경계를 세우는 것.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한 건 옳지 않았어. 하지만 나는 여기에 있어. 우린 함께 이걸 이겨낼 수 있어. 만약 부모가 자녀에게 그런 신뢰의 존재가 되어주지 않는다면 세상 어딘가에 있는 누군가는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누군가는 종교 지도자나 좋은 선생님이 아닐 가능성이 크죠. 어떤 사람들인지 부모님도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 지금 부모가 먼저 해야 합니다. 누구보다 먼저, 그리고 따뜻하게. 그렇다면 자녀가 어떤 일을 저질렀을 때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제가 직접 겪은 경험과 심리학적으로 검증된 기법들을 바탕으로 신뢰를 다시 쌓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예전에 만난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울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는 제가 그 아이를 믿는 건지 그 아이가 저를 믿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딸이 친구 집에서 자고 간다고 말하고는 사실은 몰래 파티에 간 거였어요. 그걸 알게 된 순간 어머니는 폭발하듯 반응했습니다. 고함, 외출 금지, 휴대폰 압수, 그리고 꼭 그렇게 던져지는 말 한마디. 표현은 가벼워 보여도 마음을 깊이 베는 말. 너는 내 믿음을 다 깨버렸어. 그 뒤로 딸이 보인 반응은요? 마음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더더욱 철저히 숨기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꼭 이해해야 할 게 있습니다. 신뢰는 유리처럼 영원히 깨지는 것이 아니에요. 금이 갈 수는 있지만 양쪽이 다시 붙이려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열쇠가 하나 있어요. 어른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 왜냐면 청소년은 아무리 겉으로는 차갑고 무심해 보여도 대부분은 단지 두려움에 움츠러들고 있는 상태예요. 벌을 받을까봐, 용서받지 못할까봐. 그리고 부모의 눈에서 그 아이가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면 그 아이는 계속해서 침묵이라는 보호막 뒤에 숨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듣기입니다. 하지만 아무 듣기가 아니라요. 중간에 끊지 않고 내가 뭘 했어 같은 말로 가로막지 않고 도덕적 설교로 바꿔버리지 않는 그런 진짜 듣기. 당신이 정말 가슴을 열고 귀를 기울이면 자녀는 그걸 느낍니다. 이젠 더 이상 판사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는 사람 앞에 있음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그 순간 대화가 다시 피어나는 씨앗이 심어집니다. 또 하나, 부모와 자녀 모두의 취약함의 공간을 여는 것.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 실수는 자녀만 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부모가 보인 반응이 그 실수보다 더 큰 상처가 될 때도 있어요. 어른이 용기 내어 내가 너무 흥분했어. 좀 더 나은 방식이 있었을 거야. 사실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라고 말하면 수년간 쌓여있던 방어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죠. 개인의 성장은 자기 그림자와 마주하는 데서 시작된다. 그건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넨다는 건 약함이 아니라 감정적 성숙입니다. 그 다음은 실질적인 재건의 과정입니다. 거짓말로 인해 신뢰가 무너졌다면 그 회복의 길은 일관성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진실을 요구하면서도
진실이 나왔을 때마다 화를 내고 벌을 준다면 아이는 더 이상 솔직할 이유를 느끼지 못해요. 자녀에게 솔직함을 바란다면 그가 두려움 없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건 시간도 걸리고 실수도 반복될 수 있지만 그 안에서도 용기 내어 마음을 열었을 땐 그 시도를 인정해줘야 해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 중 하나는 감정 안전 약속이에요. 굳이 그 단어를 쓰지 않아도 괜찮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두 사람이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는 안전한 시간과 공간을 정해두는 것. 예를 들면 우리 매주 한 번 아무 말 없이 그냥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시간 가질까? 책망도 없이 그냥 서로 들어주는 시간. 이런 식으로요. 이 공간이 생기면 청소년은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비록 내 진실이 완벽하진 않아도 이 안에서는 말해도 괜찮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의 침묵 속 본보기.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기보다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봅니다. 부모가 자기 실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좌절 앞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신의 한계를 어떻게 인정하는지를요. 아이 눈에 부모가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일 때 그 무거운 완벽해야 한다는 짐이 조금 내려갑니다. 그 가벼움이 관계를 이어줄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줘요. 결국 신뢰를 다시 세운다는 건 단지 부모와 자녀 사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 안의 감정적 분위기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두려움을 대화로 바꾸고 통제를 존재감으로 바꾸고 자존심을 공감으로 바꾸는 과정.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그 시작은 아주 단순한 데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를 고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형성되어가는 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실수했을 때야말로 가장 큰 사랑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걸 기억하는 것. 혹시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럼 나랑 우리 아이는 아직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요. 대답은 분명합니다. 있어요. 언제나 가능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 스스로와 맺는 약속의 상징으로 댓글에 이렇게 써주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 한 문장이 지금부터 시작할 변화의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어쩌면 자녀의 행동을 알게 되었을 때 느낀 그 깊은 고통은 단지 자녀가 한 행동 때문만은 아니었을지 몰라요. 더 깊은, 더 내밀한 곳에서 올라온 감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이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던 건 아닐까요? 왜냐하면 때로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건 상대의 실수가 아니라 그 실수가 보여주는 우리의 그림자일 때가 많습니다. 당신 자녀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 어쩌면 과거의 당신을 떠올리게 했을지도 몰라요. 한때 나도 그랬지 하고 아직 다 치유되지 않은 어떤 기억을 건드렸을 수도 있어요. 그때 당신도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했을 수 있고 당시엔 옳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외면했던 적이 있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지금 그 장면을 부모의 자리에서 다시 마주하는 건 생각보다 훨씬 더 아프고 혼란스러운 일입니다. 용서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 속에서 나 자신이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더 두렵기 때문에. 이제 제가 진심을 담아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어쩌면 당신도 부모로서 실수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엄격했을 수도 있고 너무 자주 자리를 비웠을 수도 있고 너무 많이 통제하려 했을 수도 있어요. 들어줘야 했던 그 순간에 듣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게 당신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는 않아요. 그건 당신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되는 법은 누구도 태어날 때부터 알지 못하니까요. 우리는 살면서 배우고 때로는 상처를 주고 난 후에야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권위적인 부모와 깨어있는 부모의 차이는 뭘까요? 얼마나 완벽하게 행동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용기 있게 돌아볼 수 있느냐입니다. 내가 잘못했어 라는 말은 당신의 권위를 깎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진짜 권위를 만들어줍니다. 감정적 성숙이라는 이름의 권위. 융은 말했어요. 의식으로 끌어올리지 않은 모든 것은 결국 우리를 지배한다.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자신의 죄책감, 완고함, 상처를 마주하지 않으면 그 모든 걸 자녀에게 투사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모가 내가 지나쳤다, 그때 너에게 상처를 줬구나, 내가 틀렸어 라고 말하는 순간 공기가 달라집니다. 늘 방어적으로 굳어있던 아이의 어깨가 그 순간 처음으로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그제야 느낍니다. 이건 싸움에서 이기려는 사람이 아니라 다리를 놓으려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관계는 다시 연결되기 시작해요.
한 번은 한 아버지가 상담 중에 딸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사실 나는 너한테서 나를 봤어. 그리고 그게 화났어. 너처럼 나도 그렇게 행동했고 나도 상처받았거든. 그래서 너를 막으려는 게 아니라 그때의 나를 막고 싶었던 걸지도 몰라. 그 순간 딸은 무너졌어요. 더 이상 소리도 저항도 없었어요. 그저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위에서 떨어진 말이 아니라 안에서 올라온 진심이었거든요. 우리가 필요한 건 어쩌면 바로 그거예요. 산 꼭대기에서 지시하는 게 아니라 내려와서 같은 눈높이에 서는 것. 딱딱한 겉모습 뒤에 한때 길을 잃었던 사람, 두려워했던 사람, 실수했던 마음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 자녀는 영웅을 원하지 않아요. 진짜 사람을 원해요. 같이 걸어갈 의지가 있는 어른, 앞에서 끌기보다 곁에 서줄 사람을요. 그러니까 혹시 당신이 실수했음을 느낀다면 도망치지 마세요. 그걸 도구로 삼으세요. 죄책감을 재연결의 씨앗으로 바꾸세요. 멀어지기보다 가까이 가고 방어하기보다 마음을 여세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특히 사과 한마디 들은 적 없이 자란 사람이라면 더 그럴 겁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당신이 그 연결고리가 될 수 있어요. 가족의 역사를 바꾸는 그 첫 번째 사람, 당신의 겸손함으로 가장 강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혹시 마음 한구석에 우리 아이가 날 다시 믿어줄까, 용서해줄까, 이해해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제가 확신을 담아 말씀드릴게요. 그럴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어느 밤 당신이 했던 말을 떠올리며 조용히 그 마음이 열릴 거예요. 왜냐하면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녀는 겉으로 아무리 무심해 보여도 단 하나의 신호만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아직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라는 그 신호. 결국 교육이란 자녀를 틀에 맞추는 일이 아니라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품는 일일지도 몰라요. 당신의 자녀는 당신의 뜻을 실현하려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부모는 그 아이가 한 번도 실수하지 않도록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했을 때도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사랑은 통제가 아니라 존재감입니다. 실망스러워도 곁에 남아있는 용기, 실수를 내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는 성숙함. 왜냐하면 자녀도 당신도 아직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 역시 언제든 다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아직 그 이야기가 아프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아직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항상 다시 시도할 시간은 있어요. 내가 틀렸어. 하지만 다시 잘해보고 싶어. 그 말 한마디가 상상도 못한 반응을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멀어진 자녀조차도 마음 깊은 곳엔 다시 이어지고 싶은 바람을 품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벌을 주기 전에, 판단하기 전에 먼저 들어주세요. 옆에 앉아서 오늘 하루 어땠는지 물어보세요. 말하고 싶지 않다면 그냥 조용히 함께 있어주세요. 왜냐하면 지속적이고 안전하고 진실한 사랑은 어떤 꾸지람보다도 큰 가르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당신의 자녀에게 실수해도 괜찮은 공간, 울어도 괜찮은 품, 자유롭게 표현해도 되는 세상이 되어준다면 당신은 어떤 육아서도 알려주지 못하는 진짜 신뢰를 만들어낸 겁니다. 결국 자녀는 기억하게 될 거예요. 부모가 뭘 사줬는지, 뭘 금지했는지가 아니라 그 곁에 있을 때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요. 그리고 그 감정이 사랑받고 있었다는 것이었다면 당신은 이미 가장 중요한 걸 해낸 겁니다. 댓글에 남겨주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 한 줄이 지금 당신의 변화와 용기의 시작이 될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이 이 내용을 알고 싶다면 고정 댓글에 준비해둔 특별한 심리 콘텐츠도 꼭 확인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